우리가 텅 빈 산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를 때 돌아오는 메아리는 결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내뱉은 호흡과 파동이 산벽에 부딪혀 되돌아온 나 자신의 진동일 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만남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온통 상처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통증이 가득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이 늘 웃음과 활기로 충만하다면 우리 내면에 긍정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가는 잔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미세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곧 생각의 직접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바꾸면 우리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곧 에너지이기에 모든 생각마다 고유한 주파수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품은 생각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사건들을 우리 삶이라는 무대 위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가 있고 비슷한 주파수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자꾸만 터져나온다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슬픔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역시 잠재의식 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촘촘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눈앞의 가로수는 어제의 가로수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하루만큼 더 나이가 들었으며 이미 수많은 세포가 소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무가 흙에서 빨아들이는 물도 어제와는 다른 물이며 나뭇잎들이 호흡하는 공기조차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성분들로 채워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기적처럼 태어납니다. 특히 췌장세포는 단 하루 만에 거의 모든 구성 성분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나흘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우리의 피부는 한 달마다 그리고 단단한 뼈조차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아주 느리게 흐르는 강물처럼 조금씩 멈추지 않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물을 마시고 다른 음식을 섭취하며 다른 공기를 호흡하고 있죠. 만물의 근원을 탐구했던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우리 사진을 본다면 지금의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결코 지금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매 순간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유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왜 이토록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잠시 소중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친구의 모습이 하나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던 장면을 연속적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처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면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곧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내내 우리 마음이라는 방송국이 송출하는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라디오나 방송이 전파를 타고 흐르는 원리와 매우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주파수에 고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라는 방송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뇌 속으로 생각이 쉼없이 입력되면 이미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의 두뇌는 이 이미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결처럼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세계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방송용 전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를 그 전파를 변환하여 보여주는 장치에 비유해 보죠. 수신기의 전파가 도달할 때 비로소 방송이 시작되듯 두뇌 속에서 생각의 전파가 요동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상영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좀 더 넓혀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한 번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커다란 마음의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10년 후에 미래에서 지금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가정하며 현재를 바라봐 보세요. 어린 시절과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모두 동일한 마음의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모든 사람과 지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물이 몽땅 들어있는 것이죠. 지구도 푸른 하늘도 우주도 몽땅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주 전체는 고요하고 무한한 공간 속에서 잠시 울려 퍼지는 한 자락의 선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율에 너무 깊이 몰입할수록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 되어 우리를 압도하고 선율에서 한 걸음 물러날수록 고통스러운 현실은 점차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현상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잠시 일어나는 파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용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부정적인 생각은 저절로 흩어져 버릴 것이며 어두운 현실이라는 주파수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현실이라는 새로운 채널로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공기조차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생각은 빠짐없이 현실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소리로 울려 퍼지며 투사됩니다. 현실이라는 방송을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전제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생 그 방송 속에서 고통받는 청취자로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이 모두 내가 선택한 주파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방송의 대본을 고쳐 쓸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의 경계도 아주 쉽게 허물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품는 이 거대한 마음의 확장은 사실 먼 미래의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의 무한한 에너지를 깨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죠. 나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힘이 생겨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남의 마음부터 헤아리려 애쓰는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도리어 자신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다 제쳐두고 나를 만족시키는 연습부터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까지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자기 긍정감입니다. 내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 절로 자신감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멋쩍어하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에 가깝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과 그저 비굴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더라도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일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자비의 성자 붓다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나 물체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파동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을 말합니다. 비슷한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다른 파동은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현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내면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와 삶이 윤택해집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라는 파동을 내보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참기만 하느라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지쳐버리기 마련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울과 증오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게 되어 결국 돈도 사람도 멀어지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해보지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며 나 또한 타인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이 나 자신을 정성껏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외모를 잘 가꾸며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늘 행복의 기운이 넘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일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기여가 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동은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인생관이며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각을 유지하면 뇌는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믿고 몸의 화학 반응조차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무리하게 일하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 행동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묻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아프면 쉬고 졸리면 자며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몸 역시 내가 깨끗이 가꾸고 대접할 때 비로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결국 수많은 기회를 불러오는 것이죠. 먼지가 쌓이고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에서는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면
얼마든지 쾌적한 공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된 잡동사니는 에너지 파동을 떨어뜨려 기분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인생은 나의 태도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덜어낸 빈자리에 나를 향한 지극한 정성을 채우는 일은 침체된 에너지의 주파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꾸밈을 넘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시 스스로의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단호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멋은 나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나를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습관은 나는 이 정도 대접이면 충분하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잘 대접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마련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와 일의 방향까지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정갈한 외면이 행운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라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 그릇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운은 구체적인 언어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말이라고 부르는 따뜻한 말들을 자주 사용하면 자기 긍정감이 저절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곧 주변의 공기를 맑게 정화하고 새로운 기적이 흘러들어올 통로를 넓히는 과정이 됩니다. 반대로 지옥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를 둘러싼 주파수는 급격히 탁해지며 불행한 상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마련이죠. 신은 혹은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하여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거나 짜증이 난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안 좋은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될 뿐입니다. 늘 행복하다거나 운이 참 좋다고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상태와 단순히 편안한 상태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생활고를 방치하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조차 어떻게 하면 즐거운 파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몰라보게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도 서서히 어그러지기 마련이죠.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매력적인 호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사랑을 구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깊이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주파수 또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이라는 거대한 방송의 모든 주도권을 다시 움켜쥐는 경이로운 전환점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환경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모든 전경은 내면의 설계도가 밖으로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면의 파동이 빚어낸 정교한 조각품인 셈입니다.
우주의 근원을 탐구했던 현인들 또한 삶의 형태가 오직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생각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고유한 주파수를 만들어 현실이라는 물질 세계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마주하는 일상이 어둡고 답답한 방송처럼 느껴진다면 단지 내면의 수신기에 설정된 채널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외부 환경을 뜯어고치려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오직 내면의 깊은 울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깃든 사랑의 주파수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때 비로소 세상 또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낡은 잡동사니를 정리하듯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부정적인 생각의 찌꺼기들을 부지런히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주파수를 가득 채우면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비로소 눈부신 반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비굴함이 아닌 진정한 겸손을 갖추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생각지 못한 행운들이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행운은 운이 좋은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우주의 보상인 것이죠. 우리는 우주 전체를 품을 만큼 무한히 커질 수 있는 존재이며 불가능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이미 내면에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껴주는 이 위대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반짝이는 진정한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